반갑습니다. 6월 21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옥중투쟁 1544일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8.15 사면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4년 3개월 지금 동안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옥중에서 인신강금 당한 상태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즘 이준석을 비롯한 배신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멸감을 주고 있는데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고 곧바로 언론 그 기사가 지워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애국 우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얼마나 염원했던 일이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국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정말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을 깨고 정의원 대통령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배신자 역적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원죄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희망을 가진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망쳐버렸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입을 닫고 침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도 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 사퇴를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걸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질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제 공동체 문제라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법적 잣대를 갖다 대서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구속 연장을 통해 또 형사재판을 통해서 22년형이라는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책무는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수사하는 겁니다. 본인이 몇 달 전에 권력 쪽에 눈이 멀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것이 아니라 CVID 다음 검찰에서 변동할 수 없는 수사 주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정부패, 또 내로남불 이러한 체제 침탈, 자유시장경제 침탈, 역사 바꾸기에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제 6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권력형 게이트를 제대로
울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권력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다음에는 좌파 정권이 절대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정치꾼들에 휩싸여서 조기 사퇴를 한 윤석열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저는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일들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또 졸속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4년 3개월 동안 인신감금 상태에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윤석열의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몹쓸짓을 한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은 보수를 분열할 세력들이 다 윤석열이가 인기가 있으니까 또 윤석열이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보여왔던 지금까지의 행태는 보수의 행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혹은 또 재판에 적극적인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고 홍위병과 같은 권력자 역할을 한 자에 불과하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국민들께서, 보수 국민들께서 그러한 윤석열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검증을,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윤석열 S파일도 나오고 또 뭐 정치 권력에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정치인이다 혹은 자기의 실력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사적인 부분보다는 공적인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부역자 역할을 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원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원전 폐기를 들고 온 시점에서 북한은 원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도대체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무엇을 약속했는가? 곧바로 북핵 원전의 얘기가 김정은 입에서 나오고 또 원자력 연구소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하고 그 연구소 해킹 전에 대우조선소에 또 북한이 해킹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 건넸다는 USB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 국민들의 의심은 정말 타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연구소 해킹, 대우조선 해킹, 또 수없는 북한 폐기, 북핵 폐기 평화쇼에 속아서 우리의 빗장을 열어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이제는 밝혀야 된다. 결국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돌아설 때 문재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7월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자영업을 시간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섬신 쓰듯이 얘기를 합니다.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됐으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4월 달에 중국 폐렴으로부터 종식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부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오만 때문에 K-방역의 꿈에 젖은 망상에 젖은 오만 때문에 그 피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국민들한테 다 지게 되는 겁니다. 4월에 종식할 수 있는 중국 폐렴을 10월 11일도 종식하기 힘들면서 7월에 섬심서덕 거리두기 완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K-방역의 허구와 문재인 정권의 망상에 대해서 따끔한 채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자살국가로 국가 자살로 몰고 가는 문재인의 민낯이다. 서민들이 죽고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가도 자기들은 K-방역 자랑하던 그 문재인의 오만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